자, 방알림전입니다. EBS 수능 특강 고전 산문이고요. 자, 방알림전의 핵심을 좀 한번 보시죠.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주인공이고요. 마치 홍계월전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남장을 한 채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영소설 계열이에요. 그래서 영소설 계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방알림전의 핵심은 남장 여자죠. 거꾸로 얘기할 뻔했네요. 이제 남장 여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장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계월전이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낯설지 않은 성격의 글입니다. 홍계월전이 가장 유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영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영소설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남장 여자인데 이 방알림전에서 방알림이 뭐를 하는 겁니까? 남자 행상, 승상이죠. 방관주에 해당이 되는데, 요 승상이 바로 여성이었단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승상이 남장 여자였던 것이죠. 요 본문에서 보면 남장 여자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소설 보면 인물하고 사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주제가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걸 보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내용은 자신의 정체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 한번 좀 볼까요? 만약에 이 작품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온다면 이 내용적으로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저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남장 여자죠. 남장 여자에 관련된 것은 변신 모티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련과 고난도 있겠죠. 요게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자, 여성 영웅의 등장이에요. 여성이 등장하는 영웅의 서사구조, 소설구조죠. 영웅 서사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고귀한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적강 모티프. 뛰어난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하늘에서 내려온 귀인이란 얘기예요. 적강 모티프가 물어봐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인물 중에서 영서사 구조 중에서 가장 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조력자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혼자 어떤 업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도사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도사가 어떠한 조력자인지 도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보조인물 중이죠. 보조인물 중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크게 이제 그 소설이 길게 나오면 우리가 읽을 때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래요. 진짜 이 긴 글을 어떻게 다 읽지라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만약에 글이 주어지면 이제는 좀 스탠다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내용을 한 번쯤 읽고 풀어봤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한번 문제를 달아봐야 되겠지. 자,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가보세요.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자는 내용이죠. 끝부분으로 가서, 그죠? 끝부분으로 가서 어떻게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마무리된 내용을 보고, 이 소설이 또는 이 긴 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자, 대충 여기 끝부분에 블록 A도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마지막 대사가 있으니까 한 요 정도쯤부터 볼까요? 요 정도. 승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보시죠. 자,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 올려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죠.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인가요? 여기 밑줄 쳐야 되겠죠.
예, 좀 잘하는 주표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앞부분에 우리 승상 봤어요. 근데 여기 승상이 있습니다. 네, 인물이 있죠. 네, 승상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도 나왔고 끝에도 나왔어. 근데 주표인데 이게 잘 모르죠. 어람하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뒷부분을 먼저 봤을 때 승상이 여자임을 암시하는 소재죠. 옥처럼 고운 팔뚝이에요. 남자들은 좀 우락부락한 팔뚝인데 옥처럼 고운 팔뚝이잖아요.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성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께서 왕이 직접 보는 거지요. 임금이 직접 보는 거예요. 천자께서는 또 인물 등장하죠. 인물 동그라미 하면서 체크 들어갑니다.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천자께서 이제 뜻하지 않은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핵심은 뭐라고 미리 힌트는 줬어요. 그러나 아직은 파악이 안 되겠죠. 이내 기쁜 얼굴 크게 칭찬도 하시네요. 네, 칭찬도 해서 놀라는 것도 있지만 칭찬이 있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대화 부분을 보고서 아마 판단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옥처럼 고운 팔뚝은 여성인가? 요 정도 느낌이고 참된 사정은 네, 승상이 여성인지 요거 잘 판단이 안 되면 놀람과 칭찬이 있어서 정리는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까지 보고서 여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놀랍고도 기특하다. 천자의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자의 반응이 있고 여기서도 천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승상과 천자 간의 어떤 그 관계 또는 어떠한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죠?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도다. 규중여인의 지혜가 어찌 여기에서 이제 힌트 나왔죠? 규중여인이에요. 다른 거 모르더라도 여인이죠.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으리요. 이제 슬슬 풀리죠?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지를 대할 때마다 신출귀몰하며 싸움하다 이길 줄까지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규중여인이고요. 근데 이 규중여인에 대해서 뭡니까? 승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중여인이 어디로 연결된다?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소설 뒷부분을 먼저 읽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앞에 힌트는 선생님이 먼저 준 건데 현장에서는 이걸 모를 수 있으니까 뒷부분을 먼저 보세요. 관계가 정리돼요.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준다라는 거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야지. 거기가 뻔히 있는데 거기를 안 읽고 앞에만 주구장창 읽고서 시간 흘려보내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결과가 정해진 게임이라면 결과를 먼저 보고 앞에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껴 맞춰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여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요게 대박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로 연결해서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매우 놀라시는 것도 납득이 되고 근데 요거 칭찬을 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지. 칭찬을 했다? 천자는 옛날에 남녀 칠세부동석,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인 승상을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것은 승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남성으로 속여서 활동하는 건 죄였어요. 요즘도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하면 잘못을 봐줄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천자가. 왜? 여기 있잖아. 여기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작전을 해서 이겼어요. 요것이 바로 용서의 이유예요. 뭐 잡다한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의 해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용서의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거죠. 여성이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에 비해 작고 키가 작았다라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긴 했도다. 그렇죠. 용서했지만 이상하게 여기긴 했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상하게 여기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뭡니까? 외모는 뛰어나요. 그런데 키가 다른 신하에 비해서 작고가 1번, 그 다음에 수염이 없는 것이 2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천자는 평소에 승상에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수염이 없을까? 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천자는 승상의 외모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가지고는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그쵸? 네.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한 탓.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아이고 짐이 어리석고 네, 짐은 누굽니까? 천자죠. 네, 그래서 천자가 자책하듯이 얘기하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한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탓이죠. 그래서 내 탓이요라고 해서 여기에서 천자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천자의 태도는 한자로 얘기하면 자책을 하는 거고요.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체크를 하자면 이 천자의 태도에서의 자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승상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자책의 핵심은 승상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승상을 용서하는 거죠. 승상을 용서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심각하게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게임 끝났네, 여기서 거의.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팔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죠? 네,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리요? 예, 한자 성어 뭐라고 합니까? 수원수구.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런 거 이제 곁가지로 묻는 거죠. 뭐라고요?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야.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무슨 상황이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병문안 왔구나.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방문한 것도 덤으로 할 수 있죠. 천자의 병문안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승상이 아파서 병문안 차 와서 이거를 알게 됐어. 여성이에요. 진맥을 짚어보니까 여성이에요.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그랬더니 그래, 평상시에 네가 키가 작고 수염이 안 나는 게 좀 이상했어. 그런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못 알아봤잖아. 여기 있잖아요.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라고 해서 경의 인륜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천자가 승상이 여성임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여성임을 몰라봤다라는 뜻이죠. 네가 여성인 걸 모르고 내가 썼기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상남자. 그죠? 천자 상남자.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리 하는 부분이에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한 탓. 결과를 먼저 보고 거기에 관련된 원인이나 배경을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니 주표를 보지 않았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라고 해서 자,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감동이죠. 눈물 아주 폭포수처럼 나오겠네요.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표라고 하는 거죠. 네, 주표를 보지 않을 때 여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주표예요. 여성임을 증명하는 건데 그걸 보지 않더라도 너의 지주와 절개를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네, 승상의 방알림이겠죠? 승상의 어떤, 충절을 믿음인데 이런 건 안 써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충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승상을 위로했다. 그죠? 위로했다. 위로의 근거는 절개예요. 용서의 근거는 많은 공을 세웠죠. 나라를 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너의 충절과 절개를 의심치 않아. 잘못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사건은 간단하죠. 네, 사건은 간단하죠. 그래서 요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주로 봐라. 결정적인 장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서 이 사건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됐다. 사실 이걸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 네, 결과 알고 있어. 예, 여기에다 좀 미리 좀 정리 좀 해놓고 갈까요? 그래서 결말 부분이에요. 요거 총 4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번째 부분이에요. 요게 네 번째 부분에서 일단 천자가 승상이 여성임을 알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알게 됐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용서했다. 요겁니다. 그럼 이 용서했던 근거는 뭡니까? 공을 많이 세웠죠. 그 다음에 그의 절개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근거예요. 요 정도가 마지막 내용이라고요. 스토리텔링으로 해도 괜찮고요. 압축해도 괜찮고 연결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고3 정도 친구들이면 충분히 후반부를 보고 짐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 잠깐 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자. 그리고 또 천자, 여기는 이제 그 승상보다 천자가 나왔죠. 그 승상이 수염이 없고 키자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를 좀 추가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을 용서하노라라고 바꾼 거죠. 게임 끝났네. 자, 게임 끝났지. 물론 이제 여기에 배경 지식으로 영서사 구조, 영소설 구조에 이 스토리를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특히 처음 읽어본 작품, 물론 EBS에서 있는 작품이면 대충은 알고 들어가면 좀 시간이 적게 걸리고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겠지만 전혀 듣보잡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후반부. 그래서 소설은 지금 얘기했죠? 긴 글은 무조건 마지막을 먼저 읽어라. 심지어 짧은 시마저도 마지막을 먼저 읽어라. 수많은 글을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략법을 알고 가면 되죠. 우리 밥 먹는 법, 그죠? 젓가락 하는 방법, 수저 사용하는 방법. 네, 이런 거를 알면 우리 밥 먹기 쉽잖아요. 낚시하는 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의미상 네 번째 단락이에요. 요 블록, A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선 자 여기 부분 승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편의상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짐작해보고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죠? 문제 풀 때 그 옆에 여백에다 좀 써놓으면 되죠. 옆에 여백에다 좀 써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방알림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상이 남장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체크를 좀 했었어요. 네, 체크를 좀 했었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여백에다 써놨어요. 나도 여백에다 써놨고 자신이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거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울 때만 내용을 좀 적어놓고 이해한 거 있으면 네, 이렇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좀 해두세요.
난 강의용이기 때문에 요걸 좀 써놓은 거고. 자, 이제 앞부분 봅시다. 편하게 보는 거죠. 여기서 승상은 여자야. 근데 천자가 나중에 용서해줘. 공을 많이 세웠나 봐. 충절이 뛰어난가 봐. 예, 그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여기가 편의상 첫 번째 단락이 되겠죠. 보통 소설에서 앞부분은 뭡니까? 인물이라든가 배경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네, 승상이죠. 남장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여기 이어받아서 남장 여자죠. 바로 승상이 주인공입니다. 해서 별표 하나 좀 달고 갈게요. 주인공 누굽니까? 방할림? 네. 할림이라고 하는 건 벼슬이니까 네, 방관주죠. 이름이 주자가 들어가니까, 예, 관주니까 좀 여성성이 있다. 자, 주인공 방관주입니다. 자, 외헌에 앉아있는데, 호련, 갈걸 쓰고 학장에 이르는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인물 등장이 조심해야 돼요. 고전소설은. 자,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갈건을 쓰고 학장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장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의관을 바라고 나오며 맞았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별 사건 없어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제가 미처 예를 갖추지 못하오매 오래 서 계시게서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대충으로 올라서서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온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천산도사 등장한 거야. 이 첫 번째 문단에 수많은 줄이 대화로 이 많은 내용이 뭐라고? 도사님 등장했구나. 그죠? 도사님이 등장했구나. 그런데 요 귀한 손님도 도사예요. 귀한 손님도 도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사의 역할, 아까 여기 했죠. 도사의 역할이 뭔지, 도사의 의미가 뭔지 체크해야 되죠. 첫 부분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인물이었으니까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읽는 작품에서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라고 해서 관상을 보곤 관상 볼 건가? 지나가던 중 잠깐 들른 것이었는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주시라 생각하겠나이까? 관상을 본대요. 자, 도인께서 신이한 제주. 자, 신이한 제주가 바로 뭐라고? 관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관상 보는 얘기가 좀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어떤 인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 얼굴도 보아주소서라고 했더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이거 뭡니까? 외모 묘사죠. 우리는 현대적으로 외모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구? 승상의 외모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가 외모 묘사인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외모 묘사가 좀 여성적인 이미지예요. 여성적인 이미지. 왜? 우리는 뒤에서 알고 있어. 승상이 여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쉽게 가능한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분으로 갈까요?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모묘사 여성적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성적 이미지지만, 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미인이죠. 그래서, 제자 가인. 그죠? 보름달처럼 넓고 팔천여선 높고 맑으니 해서 뛰어난 외모라고 할게요. 그냥. 제자가인 뛰어난 외모.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일찍 열 것이 어려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려서 위기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요거 보니까 이거 뭡니까? 뛰어난 인물. 어려서 위기. 영서사 구조가 나오네. 관상법에서 영서사 구조가 나와요. 코가 살찌고 두 귓뺨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이것도 또 뭡니까? 여성적인 외모죠. 예, 같으니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여성적인 외모예요. 여성적인 외모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입상하여 만인지상이 될 것이요. 네. 출장 입상, 만인지상, 네. 잘 풀리네요. 두 눈이 가늘고 또 외모 묘사죠. 그래서 외모 묘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개 이상 나오면 이렇게 구분 좀 하자. 외모 묘사예요.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하는 부분이죠. 물결 같으니 여기도 외모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성적 외모묘사가 있고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 좋은 말만 다 하네요. 그 다음에 입술이 단살을 찍은 듯 얇으니 그러니까 얇으니 하는 것도 역시 여성적 외모묘사 네 번째가 되죠. 여성적 외모묘사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여긴 두 번째고요. 아, 이렇게 외모묘사가 있구나. 자,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관상을 보는데 뛰어난 인물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외모묘사를 하고 있구나. 자, 됐나요? 해서 치아는 배옥처럼 해서 외모묘사라는 걸 이제 있으니까 쭉 보고서 자, 쭉 봅니다.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구조소설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네, 해서 정리해보니까 귀하게 될 것 앞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 아름답습니다 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죠. 남잔데? 이 정도예요? 야, 해서 뭐 단순호치, 경국지색 바로 나오죠. 경국지색. 뛰어난 미모죠. 뛰어난 인물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성간 결혼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장을 했으니까 여자랑 결혼하는데 무슨 부부간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까?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한마디로 동성간 결혼은 여성끼리 결혼한 겁니다. 여성끼리 결혼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을 얼굴인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네, 어지러운 속세에 뭡니까? 태가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이구, 일찍 죽네요. 해서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 이야. 그죠? 왜 이렇게 수명을 40을 넘기지 못했을까? 반드시 오래하자 천궁에서 옥제께서 조회하게 되리이다.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서 마쳤는데 수명은 왜 40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여기 금기 위반이라고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한 거죠. 자연의 질서 조화를 좀 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을 넘기지 못한다. 일찍 죽은 거죠. 네, 금기 위반을 통해서 일찍 요절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천자가 아무리 여성인 것을 용서해 주더라도 그래도 천륜을 어긴 거에 대한 응징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길죠. 아직 우리 전체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밝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네, 전기성이죠. 전기성. 호련하게 사라졌다. 신기하고 이상한 전기성.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부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사의 글이다 해서 꽃부채 네모칸 쳐놓고요. 요 꽃부채 요 글이 있는 거죠. 음과 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해서 요거 별표 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방관주가 남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장을 한 것입니다. 요거죠. 꽃부채 있는 내용에서 남장 여자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벌은 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금기를 앞에서 금기를 어긴 죄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건 아니었죠. 천궁에 있을 때, 그죠? 천궁. 하늘의 궁궐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하는데, 이 부분이죠.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세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해서 있을 때 요거죠. 여기가 바로 뭐다? 적강 모티프. 하늘에서 고귀한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지상에 내려온 거죠. 다시, 지상에 내려옴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상에 내려온 거죠. 그 스스로 죄를 아는 거.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부귀공명이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해서 세상의 이치를 대고 있죠. 여기서 크게 문제로 물어봐지지 않는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상의 이치니라라고 하는 것은 흥진비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좀 써놓을까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흥이 닿으면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한자성어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이제 옥제께서 예시나를 보고자 하시니, 자, 예시나가 누굽니까? 자, 예시나가 하늘사람, 천상계 인물이죠. 천상계 귀인이에요. 천상계 귀인이 바로 승상이었는데, 자, 보고자 하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승상입니다. 원컨대 내년 3월 초나, 해서 내년 3월 초나, 훗날에 다시 만나길 기약한다 해서 이거는 정말 승상이 죽게 될 날이겠죠. 그래서 요것은 승상, 방관주죠. 여주인공인 방관주, 승상이라고 해도 돼요. 승상의 죽는 날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너 죽을 거니까 그때 만나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죠. 한마디로 뭡니까? 승상과 천간도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관상을 구실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도사의 역할이라고 했죠. 첫 인트로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도입부잖아요. 여기서의 도사의 역할은 뭡니까? 주인공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그것을 예언해주는, 그죠? 암시와 예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좀 정리해 볼까요? 1문단은 승상, 방관주죠. 방알림이죠. 승상과 천간도사의 만남이죠. 천간도사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에서 뭐를 봅니까?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보는데 이 관상을 봤을 때 어디에 남겼어요? 꽃부채에다가 남겼습니다. 자, 이러한 글을 꽃부채에다가 남겼다라고 해서 요 꽃부채의 기능이 바로 뭐냐? 승상의 정보죠. 승상의 전생과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승상의 전생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죽음과 미래에 관련돼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꽃부채의 역할입니다. 꽃부채의 기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상을 보는데 뭐가 작용이 됐다고? 꽃부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꽃부채라고 하는 것이 복선의 기능을 해요. 저기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복선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복선의 매개물이 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복선의 매개물. 자,
자, 마지막에 천자가 여성임을 알고서도 용서를 해줬어요. 평소에 의관심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 천간도사가 나타나서 관상을 봐주는데 너 과거에 천상계 사람이었는데 너 남장 여자를 해서 남장 여자라서 남을 속였잖아. 자연의 질서도 어겼잖아. 인륜을 어겼잖아. 그래서 너 일찍 죽을 거야. 곧 다시 만나자. 언제? 요때 내년 3월 초사나은 날, 초나은 날에 네, 내년 3월 4일 날 너 죽을 거니까 그때 만나. 옥황상제께서 너 보고 싶어 하셔. 예,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중략됐고요. 이 중략 부분까지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볍게 넘어가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볍게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다 됐어요. 예, 어차피 앞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은 무슨 내용인지 보는데 두 번째 문단은 천자가 방문하는 거예요. 이후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자, 병세가 더욱 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승상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때가 됐구나. 자, 다음 상서내외는 해서 네, 낙성과 그의 아내 상서내외라고 하는데 상서는 누구다? 승상이 지금 방간주의 그죠? 네, 방간주의 직책명이라고 상서는 그의 아들 낙성과 그의 아내겠죠. 여기서 아들은 진짜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이고 효자네요. 천자께서도 어이를 보내요. 네, 천자 여기 등장하네요.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아유 매우 아끼고 있는 거죠. 야, 해서 네, 어이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승상을 매우 아낀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병이 조금 더 찾아서셨고 더 안타깝게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천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방관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좀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죠. 네,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나 이제 좀 볼까요? 네, 다시 못할까봐 어떻게 됩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요.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직접 나와야죠. 네, 직접 와야죠. 승상의 병이 조금 더 차도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안타까워서 네, 조복을 몸에 걸치고 어가를 맞이해서 친히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대박 사건이죠. 천자 역에 됐으니까 천자가 직접 방문했어요. 아유, 많이 아끼셨네.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의 용모가 수척하고 외모 묘사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 했다라고 해서 아, 죽을 때가 돼서 봐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병이 깊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죠. 외모 묘사죠. 그래서 외모 묘사를 통해서 승상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요. 슬퍼했고요. 네, 뻔한 내용이고요.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승상은 또 감사의 인사 올렸고 자기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핵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도 있고요. 감사함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이죠.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네, 속이는 신하의, 속이는 일, 그 다음에 신하의 도리, 이걸 생각해서 병든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생각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요것이 바로 뭡니까? 네, 죄를 자백한다 해서 자신이 여성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 1번, 2번, 3번이 1, 2, 3이 네, 승상이 네, 여성임을 네, 밝히려고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심을 했죠.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속이면 안 될 것 같아. 사기치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은 요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아래는 거죠. 네, 아래는 부분이죠. 아래였다. 저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3문단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밑으로 좀 맞춰서 한번 해보죠. 네, 두 번째 문단은 네, 승상의 병이 깊어지는 거죠. 깊어짐과 플러스 한 줄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서 쓰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자의 방문이죠. 천자의 방문 플러스 뭡니까? 여성임을 밝히려는 거죠. 네, 밝히려 함 정도로 할까요? 여성임을 밝히려고 했어요. 자, 이제 한 단락만 더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승상이 말을 마치고 오니까 여기가 네 번째 문단이었어요.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네, 끊어서 보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해서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었기에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승상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거죠. 자신의 죽음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라고 하는 것은 여성임을 밝히는 거죠. 여성임을 밝히는 거죠.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해서 용서를 구한 거죠. 천자께서 물어봅니다. 경에게 무슨 소회가 있는가? 작은 마음속에 품은 작은 뜻이 있는가? 라고 했더니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오열하며 아뢰었다.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 아뢰기 시작하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네, 사실대로 고백했죠. 네, 요것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우리가 내용이 할 때는 중요한 거죠. 네, 여성임을 밝힌 겁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해서 어려서 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신의 위기, 가문의 위기가 있습니다.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폐하의 성을 입사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이 12살부터 성을 입사와 여기까지인가요? 자, 과거를 봤습니다. 저거는요.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된 거예요. 속여서, 남자로 속여서 과거에 응시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응시해서 뭡니까? 장원급제를 하게 됐을 것이다. 뻔짜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으나 신의 본색을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본색은 뭐라고? 네, 승상이 콜 여성이란 얘기입니다. 예, 여자였다는 얘기죠. 또한 영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돼. 영녀와 강제 결혼 비슷하게 했나? 영녀와 인연 결혼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동성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그런가요? 그럼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영녀는 처음부터 본색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영녀는 굉장히 적극적인 독특한 여성인 거예요. 여기서. 평범한 여성이 아니죠. 그래서 영녀는 봉건적 여성이 아닙니다. 봉건적 여성이 아니라 뭔가 좀 깨어있는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봉건적 여성이 아니다. 굉장히 적극적 여성상을 역시 지니고 있는 거죠. 괜찮아. 너 여자니? 뭐 같이 살면 어때?
우리 여자들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신과 영혼은 한낱 지기가 되어 친한 친구죠. 네, 친구가 된 겁니다. 우린 언제나 친구였어. 뭐 이거죠.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냈다는 내용이죠.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천간도사가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부채에 기록이 된 그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그죠? 네, 그래서 꽃부채죠. 네, 꽃부채에 기록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회를 모두 아뢰옵니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간의 내력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보니까 낙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얻게 됐다.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죠. 네, 하늘이 내려주신 것, 요것이 바로 이름의 유래입니다. 요렇게 네, 이름의 내력이라고 좀 체크를 해볼까요? 낙성이라고 하는 양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준 거로 갑자기 뚝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실상을 모두 아뢰었고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러뜨렸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가부장적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어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법을 흐트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팔뚝 위에 주표를 보여주면서, 네, 주표를 보여드린 후에, 해서 이 주표라고 하는 거는, 나 처녀예요. 네, 처녀예요. 라고 하는 그 증명하는 표시였대요. 와, 이거 좀, 그렇네요. 아무튼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보여드린 후, 폐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해서, 폐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승상의 말의 핵심이죠. 네. 승상 발언의 핵심이에요. 네. 승상 이야기의 핵심은 죄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전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해서 이 중간 부분에서 또 뭐가 나타납니까? 요 위로 가야 되겠죠? 네, 과거의 사연이죠. 과거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있어요. 여기 어떻게 내가 과거 천자와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어떻게 결혼을 했고 낙성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얻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누굴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세 번째는 요거네요. 세 번째는 승상이, 네, 방관주죠. 승상이 천자에게 죄를 청함.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 죄를 청한 거 뭡니까? 예법을 흐트러뜨렸고 세상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죄를 청했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죠. 왜? 이미 마지막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자가 그 말 듣더니 너 굉장히 능력도 뛰어났고 나를 위기에서 구했잖아. 그리고 너의 충전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여자라는 걸 내가 진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괜찮아. 용서할게. 끝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끝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작품 끝났습니다. 일단 작품 마무리하고요.